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진행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토익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품사 어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문장에서의 위치에 따른 품사를 매칭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따라서 어떤 모양을 집어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빈칸 근처에서 무엇을 제거하는 연습을 꼭 하자. 수식어를 제거해주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수식어가 바로 누가 있습니까? 전, 적, to, 부사 부분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시면서 보기에 나온 품사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어디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빈칸 앞에 to라는 부분 끊어주시고 그 다음 with라는 부분을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이 to라는 녀석이 전치사의 to인지 투부정사의 to인지를 명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전치사의 to라면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겠고 to 부정사의 to라면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전치사인지 아닌지는 늘 누가 결정한다? 앞에 나온 단어의 의미가 미래 시점과 관련이 되어 있다. 즉, 한 거다, 할 것이다. 앞으로 할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건 전부 다 투부정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전치사가 되는 거겠죠. 결국 중요한 건 앞에 나와 있는 단어인 누구? 플래닝에서 바로 ing를 뺀 플랜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플랜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계획하다라는 뜻이 되죠. 계획이라는 건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뒤에는 to 부정사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어요? 동사 원형이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이제 D번으로 한단 말이에요. to 부정사의 to야? 그럼 동사 원형. 근데 이미 그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빈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거. 그래서 누가 들어간다? 부사인 collaboratively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collaborate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셨다면 collaborate은 일형식 자동사로 협동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플래닝이라고 하는 녀석이 be 투부정사와 함께 쓰였을 때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쓰여서요. be planning to 부정사 구조로 쓸 수도 있고 또는 be going to 부정사 형태로 쓸 때도 역시 다 예정을 나타낼 때 써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뜻은 조금 다르지만 역시 미래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건 be about to 부정사. 이때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등장한 about은 전치사겠습니까? 전치사가 될 수가 없겠죠. 이때 about은 형용사 또는 부사의 의미이지만 특히나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도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about 부정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래 시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 라는 점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빈칸 뒤에 누구? on 끊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not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not의 품사는 뭔가요? 여러분들 영어의 대표적인 부정어의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no와 not과 none이 있는데 no는 바로 명사 앞에 수량 형용사고 not은 부사, none은 대명사로 쓰입니다. 어찌됐건 동사 근처에 등장하는 not은 부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앞에 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의 자리? 보어의 자리가 되고 보어 자리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없어요. 명사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단 누구랑 같아야 돼요? 주어랑 같아야 되는데 specification이 무슨 뜻입니까? 세부 사항. 세부 사항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있다 없다? 사항. 항목이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명사이라는 점이 첫 번째 힌트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은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즉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씁니다. 누구랑 같이 쓰느냐? 더, 소유격 s처럼 한정사 또는 복수형 어미 중에 하나가 붙어야 써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어가 바로 컬러라는 색이죠. 서로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는 건 ing나 pp라고 하는 누가 등장했다? 분사가 등장했는데 앞에 나온 be와 합쳐보면 be, pp니까 무슨 태? 수동태. be, ing면 능동태. 능동태라면 뒤에는 누가 필요하고 목적어. 수동태라면 생략 가능한 수식어만 나오게 될 텐데 빈칸 뒤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수식어인 on, 전치사가 나와 있으니 여기서는 수동 형태의 be법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기에 쓰인 specify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품사가 동사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상세히 설명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 specific의 품사는 뭔가요? 형용사로 구체적인. 근데 얘는 명사로 세부 사항, 상세 항목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명사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specific 자체도 specification처럼 뭐로 쓰일 수도 있다?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만 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변형에 대해서 나올지도 같이 보기를 통해서 제가 같이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여백을 계속 남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이 응용돼서 나올지도 같이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3번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번 같은 경우엔 어디서 잘라주시면 됩니까? 잘라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바로 동사가 등장했고요. 그 뒤에 Popular Electronics라고 하는 목적어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 문장 전체에 동사를 알아야 무슨 자리인지가 확인이 되겠죠. help라고 하는 게 지금 목적어 자리에 나온 사람이나 기관을 뭐 한다? 말 그대로 갑시다. 그냥 도와주는 거죠. 도와준다는 건 이미 한 걸 앞으로 할 걸 앞으로 할 것을 도와주죠. 그러면 누가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가장 좋단 말이에요. 근데 투부정사가 지금 보기에 없죠. 그 말은 단순히 도와준다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랬을 때 help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사역, 대놓고 시키다의 뜻의 동사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사역, 시키다 동사가 누가 있습니까? make, 그 다음 have, 그 다음 let, 그 다음 help까지가 등장할 수가 있죠. 이때 목적어 자리엔 누가 등장한다고요? 사람이나 또는 사물 중에 기관밖에 안 되죠. 기관이 사람 취급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 대놓고 시키는 어조가 세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이 동사의 원형도 대부분 무슨 동사? 타동사일 거기 때문에 뒤에 누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고, 이 중에 help라는 녀석은 동사 원형도 되지만 무엇도 가능하다?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게 help라는 녀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문장에서 빈칸을 맞춰내려면 결국 누굴 알아야 풀어낼 수 있다?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을 알아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elp라는 녀석은 출제될 때 삼형식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니까 앞으로 할 것에 to 부정사를 써줄 수도 있지만 바로 뭐만 나올 수도 있다? 동사 원형만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help가 등장하면 동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help라는 동사의 구조적 특징이 됩니다. 정리 됐나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4번 같은 경우엔 빈칸 앞에 apostrophe s의 소유격 한정사, 그 뒤에는 experience라고 하는 명사가 있으니 명사 앞에 누가 필요하다? 형용사가 수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C번처럼 아무것도 안 붙은 녀석이 바로 동사가 되겠죠. 그럼 D번은 동사에 S 붙은 거. 그 다음 OR로 끝난 게 뭡니까? 명사죠. 그럼 거기에 S를 붙인 거고, 그러면 명사에 Y를 붙였다라는 건 뭐로 바뀌었다는 얘기? 형용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동사한테 뭔가를 붙여서 만들어지는 게 명사가 되고, 명사의 끝에 규칙적인 걸 붙여서 만들어지는 게 형용사가 되고, 형용사한테 끝에 뭔가를 더 붙이는데 그게 ly라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되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무리 ly로 끝났다고 해도 명사한테 붙였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다? 형용사가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ry로 끝났지만 그 y는 누구한테 붙였다? 명사한테 붙인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확률상 ly로 끝나는 게 부사란 얘기지 무조건 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advisory, supervisory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품사로 쓰이게 된다? 형용사, 명사한테 붙여서 만들어진 것들은 전부 다 형용사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빈칸부터 컴마까지 묶어주셨을 때 컴마 뒤에 we are 라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 그 앞은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수식어의 자리가 되고요. 수식어 자리에 전치사 with를 잘라주니까 그 앞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명사가 남아 있죠.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건 세 가지. 누가 있습니까? 전치사. 그 다음 두 번째 앞으로 할 것을 나타내는 to 부정사 아니면 능동형 분사. 이 세 가지들이 뒤에 명사를 목적어로 취함으로써 이 전체를 뭐로 만들 수 있다? 수식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보기엔 to가 들어간 게 있어요? 없죠. 그 다음 ing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결국 뭘 찾으라는 문제가 된다? 전치사를 찾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After all 이라고 하는 녀석은 부사로 결과를 나타내고요. Because of는 of로 끝난 전치사로 원인을, For this reason 부사로 결과를 나타내고, As long as는 접속사로 조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역시 뜻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품사인 누구?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B번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뭐 간단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컴마에서 잘라주시고 그 다음 keep이라는 동사 뒤에 park beautiful이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park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 공원이라는 명사고 뒤에 beautiful이 형용사죠. 그럼 명사 앞에 대명사 쓰려면 무슨 격으로 쓰면 된다? 소유격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번. 그럼 참고로 이 형용사는 수식어인가요? 보어인가요? 만약에 수식어로 park를 수식할 것 같았으면 our beautiful park이라고 했겠죠. 근데 our park beautiful이라고 하는 건 수식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 보충. 즉 이때 keep이 보관하다의 뜻이 아니라 바로 오형식 무슨 동사? 상태 동사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뭇을 뭐뭐한 상태로 두다. 이때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녀석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 make, leave,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등장하고 목적 보호 자리에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굴 쓴다? 형용사나 분사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소유격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겠지만 바로 가장 흔한 곳은 여길 빈칸으로 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형용사랑 부사가 둘 다 있는 경우 우리 park이라고 하는 공원을 keep, 보관할 수 있어요? 공원은 보관하고 말고 할 물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보면 이 keep이 보관하다의 3형식이 아니라 상태로 둔다라는 몇 형식?
오형식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의 자리가 된다? 보어. 보어 자리의 상태 동사는 두 가지 누굴 쓸 수 있다? 형용사나 분사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빈칸 앞에 누가 등장?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명사. 그럼 일단 동사 들어갈 수 없고요. ing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동사 기능의 명사 자리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적어가 필요하고 누가 수식한다? 부사가 수식하고 동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A번만 써줄 수가 있죠. replacement는 명사로 무슨 뜻입니까? 대체품 또는 대체인물, 즉 후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 누가 있습니까? 어와 같이 나왔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보도록 합니다. 8번 같은 경우엔 estimate이라는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입니다. 명사일 때는 견적, 견적서. 그 다음 동사로는 견적을 내다, 추산하다. 여기선 뭐로 쓰였을까요? 이미 앞에 동사가 있죠. 동사가 또 나온다면 접속사가 필요할 테고, 그 다음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누가?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말은 얘가 뭐로 쓰였다라는 얘기? 일반 명사로 쓰였다는 얘기고, 명사 앞은 누가 수식한다? 형용사. ly 붙은 게 부사면 C번이 형용사고 아무것도 안 붙은 건 동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C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conservative는 무슨 뜻? 보수적인.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변화 없는, 지켜가는의 뜻이 됩니다. 우리가 뭐 정치에서도 보수니 진보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conservative예요. 그럼 conserve가 무슨 뜻이란 얘기예요? 보존하다. 뭔가를 같이 지켜나간다는 뜻. serve가 제공하는 건데 서로 제공을 계속한다라는 건 관계가 유지되고 보존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자, 9번 어디에서 끊어주시면 됩니까? through, out에서 끊어주시고 because of, 그 다음 to 다음에 drive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drive는 동사겠죠. 그럼 동사로 drive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뜻이 운전하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운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뭔가 몰고 가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몰고 가다라는 뜻도 되고 말 그대로 자동차를 몰고 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자동사라면 뒤에 뭐가 필요해요? 이 빈칸은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으니까 부사가 나올 테고, 만약에 타동사로 쓰였다면 목적어 자리니까 어떤 품사가 필요합니까? 명사가 필요해지겠죠. 그랬을 때 cautious가 형용사, cautiousness는 명사, 그 다음 cautiously 부사, caution은 명사나 동사. 그랬을 때 caution은 명사로 경고라는 뜻. 그러면 얘는 경고성, 그 다음 얘는 주의하여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봅니다. 우리 경고나 경고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몰고 가거나 운전할 수 있어요? 몰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주의를 몰고 가다, 주의를 운전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즉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동사라는 걸 알려주게 됩니까? 동사. 그러니 운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조심히 주의하여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B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나 토익에서는 주의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동의어로는 누가 있겠습니까? carefully 같은 거 등장할 수 있고, 또는 뭐 attentively, attention이 주의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런 식으로 주의한다라는 의미들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0번은 동사 어디에 있습니까? aims가 동사예요. aim은 목표로 하다. 목표로 하는 거니까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 그래서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initiative가 품사가 뭐란 얘기? 명사. 앞엔 누구 자리? 형용사. 그럼 동사나 명사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럼 누가 등장? 분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분사를 집어 넣어야 할 때에는 목적어 수식어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 관계를 따져야 되죠. 뒤에 나온 명사가 이 동작을 직접 하는 관계면 뭘 붙이고 ing 능동형을 붙이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해당 동작을 당하는 대상이 되면 무엇을 붙인다? pp를 붙여주게 되는 거죠. 이니셔티브는 무슨 뜻입니까? 이니셔티브 명사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계획, 처음, 초기 또는 뭐 솔선 이런 뜻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찌 됐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인 거고 프로포즈가 무슨 뜻이죠? 제안하다. 그럼 제안한다는 동작을 이니셔티브라는 사물 명사는 합니까? 당합니까? 당하는 입장. 그러니 수동형인 pp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니셔티브도 IVE로 끝났지만 명사로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ake the initiative라고 하면 무슨 뜻? 선점하다. 처음을 가져왔다는 얘기가 되고 show 또는 display the initiative면 처음을 보여주다. 그래서 솔선하다, 솔선수범하다라는 의미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는 동사들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명사로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계획. 그럼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어떤 단어랑도 바꿔 쓸 수 있어요? 플랜 또는 프로젝트. 그럼 한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 그러면 무슨 시점이 포함되어 있다? 미래 시점. 그럼 누가 수식을 하겠습니까? to 부정사로부터 수식을 받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빈칸 뒤에 아가 있다라는 건 주어가 단수다 복수다? 복수라는 얘기죠. 복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누가 있겠습니까? everybody라고 하는 명사. everybody, everyone, everything 이렇게 one thing body로 끝나는 단어들은 뜻과 상관없이 전부 다 무슨 취급을 한다?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뒤따르는 동사는 s가 붙는 is로 나왔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몇이라고 하는 several 또는 some이라고 하는 몇 보스는 둘 중에 둘. 중요한 건 여러 개 중에 몇 개냐 아니면 딱 두 개 중에 두 개인지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보아하니 회사가 몇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죠. 카브레라 픽처스와 마르셀라 이미지라고 하는 딱 두 군데 나왔으니까 두 군데 중에 두 군데를 나타내는 건 누구? 보스만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두 군데 중에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뭘 쓰면 됩니까? either나 또는 neither를 써주게 되는데 단 차이점은 either나 neither는 단수다 복수다? 단수죠. 대신 둘 중에 둘은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2번 같은 경우엔 to라는 게 전치사고 그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문장은 완전하죠. 그렇다면 이 자리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부사가 들어갈 자리가 되겠네요. 이 문제의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바로 respond to.
대응하다라고 하는 이 녀석이 몇 형식? 1형식 자동사로 쓰인다라는 점을 꼭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respect라는 게 존경하다의 뜻이죠. 그럼 respectful은요, 무슨 뜻이겠어요? 존경하는. 그 다음 respective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각각의 아예 다른 뜻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respectable은 존경할 만한, 즉 존경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respective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뜻? 각각의 라는 뜻으로 아예 respect가 갖고 있던 뜻과는 다른 측면이 돼버리죠.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respect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사로는 존경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명사로는 어떤 측면, 국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aspect라든지 side라는 단어랑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면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 면, 이쪽 면, 저쪽 면 하나하나 다 나누는 거죠. 바로 이 뜻에서 나온 게 respective. 존경이란 동사에서 나온 게 바로 respectful이나 respectable이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respective와 respectful을 구별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도록 합니다. 13번 같은 경우엔 오브에서 잘라주시면 한정사 더 뒤에 누구의 자리? 명사의 자리니까 B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무슨 뜻? 이익, 혜택. 그러면 쓸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있는 명사인데 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이익을 얻다. 자, 이 뜻을 한번 보시면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그냥 얻다가 아니라 뭘 얻는데요? 이익을. 우리 대표적인 자동사 이 녀석 있죠? work. 무슨 뜻이에요? 일을 하다. 이미 무엇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애가 통합되어 있는 단어죠. 즉 얘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얻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형식 자동사로 쓰이고, 우리가 전치사인 수식어를 써줄 때 획득이나 제거가 등장을 하면 뒤에는 from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14번도 셔틀버스라는 명사와 한정사인 소유격 사이자리니까 누가 들어가면 된다?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인 B번 무슨 뜻이죠? 무료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료라는 뜻으로 B번이 들어갈 수 있고요. 참고로 C번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라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g를 붙였다라는 건 얘가 동사라는 증거겠죠. 그 다음 ary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다는 건 얘가 명사라는 증거겠죠. 그래서 품사가 몇 개인 단어다? 2개로 명사 동사가 다 된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도록 합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엔 빈칸 뒤에 누가 등장했다? 주어, 동사. 앞에도 동사. 동사가 2개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접속사. 다음 중 접속사가 아닌 것은 B, D. B번과 D번은 전치사로 쓰이게 되죠. 그럼 that과 whether이 접속사인데 that이라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을, whether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걸 나타낼 때 써주게 됩니다. 그럼 아는지 모르는지는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앞에 나온 단어의 뜻에서 나올 수 있겠죠. advise라는 건 뭘 나타냅니까? 충고하다 또는 충고받다. BPP니까 충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뒤의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충고를 받은 내용이니까. 이걸 능동으로 바꿔볼까요? 누가 있어요? advise. 그 다음 please be 라고 하는 건 명령문이죠. 명령문의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you, 즉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 advise라고 하는 녀석은 몇 형식과 몇 형식에 쓰일 수 있다?
사형식 말해주다 아니면 오형식 시키다류 동사로 쓸 수가 있죠. 만약에 말해주다 동사라고 하면 사람 목적어 나오고 사물 목적어 자리에 앞으로 할 걸 말해줄 때 투부정사, 내가 아는 거 얘기하니까 that 명사절, 그 다음 주제나 내용의 전치사 오브 등이 등장할 수 있고, 그 다음 시키다류라고 하면 사람 나오고 이미 한 거 앞으로 할 거, 앞으로 할 거,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주게 됩니다. 대신 advise라고 하는 녀석은 삼형식일 때 변칙이 나오는데 삼형식일 때 목적어 자리엔 뜻과 상관없이 투부정사가 아닌 누구를? 동명사를 목적어로 가지고 온다라는 게 advise라는 동사의 가장 변칙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advise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3, 4, 5형식 전부 다 출제 포인트가 각각 따로 등장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장에 16번 살펴보시도록 하면 into라는 전치사, with라는 전치사 잘라서 지워주도록 할 건데 enter into business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enter가 말 그대로 들어간답니까? enter는 어떤 장소에 입장하다, 들어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내용을 뭐 하는 거예요? 입력하다라는 뜻도 있죠. 여러분들 메시지 보낼 때도 엔터, 컴퓨터 자판에도 엔터가 있죠. 어찌됐건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또 쓸 수는 없죠. 그 다음 agreeing 분사 또는 동명사. 근데 동명사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어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agreement와 agreeable인데 명사로 agreement는 동의 또는 합의라는 뜻이 되는 거고 agreeable은요 형용사로 무엇을 나타낸다? 동의할 만한. 그래서 C번이 들어간다면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 B번이 들어간다면 앞에 나온 비즈니스와 복합 명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럼 앞을 보면 되겠습니까? 뒤를 보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지나간 정보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앞이 아니라 어디? 뒤에. with라는 건 혼자예요? 같이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건 비즈니스. 여기서 말하는 회사 사업입니까? 동의 합의입니까?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거. 동의나 합의는 혼자서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둘 이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동의나 합의이기 때문에 바로 agreement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무엇? with 뒤에 나와 있는 수식어와의 관계를 살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17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easily 라는 부사를 지워줬고 to, in 앞에 뭐 있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 동사, 원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붙지 않은 D번만 써줄 수가 있습니다. relate는 이렇게 자타 동사가 가능한데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뭐뭐와 관련되다의 구조로 be related to, 전치사 to나 be relevant to 이런 식으로 바로 형용사형의 related가 가장 많이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to는 뭘 나타낸다고요? 전치사의 to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도록 합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엔 앞에 fully라는 녀석을 잠시 끊어주면 of 복수명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센터는 말 그대로 그냥 센터죠. 그 다음에 서플러스라는 건 흑자, 과잉, 레인지는 원래 뜻은 범위, 타입은 유형이라는 뜻인데 보아하니 오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센터 서비스, 흑자 서비스, 범위 서비스, 유형 서비스. 여기서 말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엔 땡땡 오브 다음에 복수명사 구조가 누구랑 똑같은 경우를 찾아내란 얘기입니까? many.
즉 무슨 뜻이에요? 많은의 뜻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다? range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땡땡 of 복수명사 구조로 누구랑 똑같은 경우? man이랑 똑같은 경우 대표적인 녀석이 지금 보이는 range. 그 다음 토익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selection, series 아니면 diversity, variety 또는 등장할 만한 게 number라든지 아니면 array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을 나타낼 수 있다? 많은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어와 of 사이에 어떤 명사를 넣어야 될지는 해석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합쳐졌을 때 어떤 수량의 의미를 갖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 하나 더 한다면 뭐 컬렉션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컬렉션 정도까지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됐나요? 자, 그 다음 번호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엔 19번 살펴보시도록 하면 19번 같은 경우엔 얘가 역시 힌트예요. 첫 번째 얘가 힌트, 두 번째 search as. search as는 뭘 나타낸다? 예시. 그 다음 오피스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사무실이니까. 자, 그랬을 때 명사가 나오고 빈칸인데 누가 봐도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면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누구랑?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그게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건 뒤에 누가 또 나올 거란 얘기? 명사가 또 나올 거란 얘기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복합 명사라고 하게 되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전치사가 search as라고 하는 예시래요. 그 예시로 책상하고 프린터 등이 있대요. 이런 책상이나 프린터는 뭘 나타낸다? 장비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C번에 equipment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D번으로 많이 해요. 명사 뒤에서 수식할 건데 수식어가 나와 있네 라고 해서 수동문사를 많이 집어넣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피스가 뭐 할 수 있다? 셀 수 있다. 셀 수 있으면 원칙상 같이 쓸 수가 없는데 단독으로 쓰여 있다라는 게 복합명사라는 증거를 밝히는 유일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다음 20번 보도록 합니다. 자, 20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chairs라고 하는 뭐가 있다? 명사 앞에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니까 C번이 들어가게 되겠죠. 참고로 addition이라고 하는 명사는 추가라는 뜻도 있지만 추가 물품, 추가 인원, 추가 물품이나 추가 인원이라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s를 붙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add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더하는 거죠. 그래서 더한다라는 건 이 물건이 여기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치사 누구와 쓰인다? to와 쓰여요. 그럼 얘들이 품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션 뒤에도 뭐가 쓰여요? to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추가의 전치사 누가 있다? in addition to 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방향성의 to가 addition과 함께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구조 이해되었어요? 네. 자,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도록 하면 빈칸 앞에 was라는 뭐가 있고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apostrophe s가 있죠. 즉 무엇을 나타냅니까? 소유격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한정사. 한정사 뒤에 명사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빈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겠네요.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부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is라는 형용사나 is라는 형용사 역시 한정사 앞에서 수식할 수 없고 is는 동사이거나 명사인데 역시나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사 뒤엔 누가? 부사가 들어가고요. 이때 쓰이는 부사는 바로 앞에 나온 비동사라는 이형식 자동사를 보충 설명, 보충 수식해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동사라는 녀석은 동사 뒤에 부사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비동사는 앞에 부사를 쓸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얘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BPP일 때 부사 어디에 써요? 사이자리에 쓰죠. BING일 때도 부사 어디다 써요? 사이에 써요. 비동사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뜻이 없는 거 앞에는 부사를 쓰지 않습니다. 부사라는 건 늘 뜻을 추가시켜주는,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22번 보도록 합니다. 22번 빈칸 앞에 main이라는 뭐가 등장? 형용사. 뒤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명사. 그래서 가능한 건 A번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B번은 안 되는 이유가 ing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필요하고? 목적어. 그 다음 누구의 수식을 받습니까? 부사의 수식을 받아야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요. comparative는 형용사, 그 다음 comparatively는 부사로 쓰이게 되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 다음 23번도 보도록 합니다. 23번 같은 경우엔 빈칸 앞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the most. the와 most가 함께 나왔다는 건 무슨 급? 최상급. 뭐 최상급이다, 비교급이다, 원급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교 구문은 어떤 품사를 가지고 한다?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동사하고 명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이 마케팅은 동명사인가요? 만약에 이 녀석이 동명사였다면 부사가 수식을 해주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캠페인즈. 즉 캠페인들 중에 하나죠. 그럼 얘는 명사 앞에 쓰인 무엇? 일반 명사예요. 그냥 마케팅. ing로 끝났지만 동명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동명사가 아니라는 건 누가 수식해야 된다? 부사가 수식을 할 수가 없고 형용사가 수식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 마케팅을 수식하는 겁니까? 캠페인을 수식해주게 되는 자리죠. 그래서 형용사로 C번이 들어가게 됩니다. 체크 됐나요? 그렇다면 한정사인 이 더는 누굴 한정하게 되는 거다? 캠페인즈를 한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4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24번 같은 경우 어디에서 끊어주시면 됩니까? Viewing the beautiful landscape outside her door. 수식어. 그럼 여기가 주어. 얘가 동사. 그 다음 목적어. 그럼 이 빈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죠. 그럼 부사인 A번만 넣을 수가 있겠네요. 부사로 continually는 무슨 뜻입니까? 반복적으로. 얘의 동의어는 repeatedly. 그래서 continuously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가 변함없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라는 뜻으로 얘는 consistently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 없이 쭉 나가는 건 continuously나 consistently. 근데 제자리에서 했던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continually나 repeatedly를 써주게 돼요. 그래서 얘들을 연속적으로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버리시는 순간 둘을 헷갈려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쓰임새가 다른 부사니까 반드시 구별을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합니다. 자, 25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many businesses가 주어, 프로모시 동사, 카플링이 목적어. 그럼 여기부터 여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겠네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에 traffic congestion이라는 뭐가 있습니까? 명사. 명사를 수식어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치사, 투부정사, 능동형 분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동사, 분사. 남는 건 투부정사만 들어가게 되겠네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바로 무슨 기능 하는 겁니까?
부사 기능하는 거고 이때의 투부정사는 누구랑 바꿔 쓸 수 있다? in order 투부정사랑 바꿔 쓸 수가 있죠. 즉 목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즉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권장하는 바이다? 카풀링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 2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deliver라는 동사 뒤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목적어인 명사. 그렇기 때문에 B, C 안 되고 그 다음 A번이 안 되는 이유는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replacement라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얘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S가 붙어 있겠죠. 대체품, 대체인원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replace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얘는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대체하려면 대상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replace가 등장할 때는 전치사 with가 주로 쓰이거나 아니면 등위 접속사인 and가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래야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replace랑 바꿔 쓸 수 있는 건 substitute 이라고 하는 것도 교체하다, 대체하다 또는 교환하다의 의미도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뜻은 똑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구조에 쓸 수 있는 게 exchange 등도 동일한 구조에 함께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치사나 등위 접속사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목적어는 하나이니까 몇 형식 동사입니까? 3형식 타동사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 빈칸 뒤에 account란 단어가 있는데요.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품사가 명사고 명사 앞에 가능한 대명사는 무슨 격으로 써준다? 소, 유, 격. 그러니 your라고 하는 C번이 답이 되겠죠. 대신 account라는 단어가 기능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account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명사일 때는 무슨 뜻입니까? 계좌, 계정. 동사일 때는 설명하다 또는 말 그대로 뭔가를 계산하다. 설명하다 할 때는 일형식 자동사, 계산하다 할 때는 3형식 타동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녀석은 고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고려라는 건 생각한다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계좌나 계정일 때는 셀 수 있겠고 고려나 생각일 때는 셀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뜻으로 쓰일 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take into account. 어카운트 근처에 한정사나 s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 말은 셀 수 없는 뜻으로 쓰였단 얘기가 되는 거고요. 설명하다일 때 일형식 자동사는 주로 뒤에 전치사 for와 함께 쓰인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특징적인 건 be accountable for 라고 하면 이때는 be responsible for 하고 같은 구조가 돼요. 이때 accountable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책임지다, 담당하다의 뜻으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이만큼이나 다양한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여러 파트에 걸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파트 7의 유의어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살펴보시도록 하면 어디서 끊어주자? in. 그럼 앞에 on이라는 한정사 뒤에 누구의 자리? 명사. 그럼 부사, 동사나 분사 안 되겠고 s 붙으면 안 되겠죠? 그럼 답은 increase라고 하는 A번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역시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increase라고 하는 녀석은 품사가 뭐도 되고요.
명사로 지금처럼 쓰일 수도 있고 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동사일 때는 일형식 자동사도 되고 삼형식 타동사도 됩니다. 얘 반대말이 누군가요? decrease죠. 그럼 decrease도 마찬가지로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일 때 일형식 차동사, 삼형식 타동사 전부 다 가능합니다. 대신 얘들의 동의어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rise인데 rise는 명사랑 일형식 자동사만 돼요. fall은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랑 일형식 자동사만 됩니다. 근데 increase나 decrease는 모두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 삼형식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 되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라도 자꾸 얘네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를 찾아서 구분할 것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29번 살펴보시도록 하면 앞에 뭐 나왔습니까? more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고 뒤에 than이라고 하는 무슨 급? 비교급이 등장했죠. 비교 구문은 무엇으로 해주라고요? 형용사나 부사. 그러면 일단 동사나 명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뭐 있습니까? 명사. 그럼 여기가 누구의 자리예요? 형용사. 그러니 A번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체크 됐나요? 자, 그 다음 30번 보도록 합니다. 자, 30번 같은 경우 and, are라는 무슨 동사? 비동사. 그 다음 1 meter wide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이라는 게 무슨 표현? 수량. 미터는 명사. wide는 부사. 자, 그러면 수량 표현이라고 하는 건 뒤따르는 명사를 수식도 하지만 뭐도 합니까? 한 정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인 B번만 써줄 수가 있죠. 그 다음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빈칸 앞엔 the most라는 뭐가 있다? 최상급. 그리고 뒤에 명사가 있으니 앞은 누구 자리? 형용사의 자리. 그럼 명사나 동사에 s 붙인 건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impressive라고 하는 건 형용사로 무슨 뜻? 인상적인. impressed는 분사로 감명받은, 감동받은. 즉 동작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에 pp가 붙은 거죠.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이건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이 되어야겠죠. 근데 뒤에는 part of festival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축제의 일부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람이다, 사물이다? 사물. 그러니 D번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D번이 오답인 이유는 뭐의 PP형이기 때문에 감정의 PP. 감정의 PP형은 반드시 누굴 수식 보충한다? 사람을 수식 보충해야 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확인해 보시면 to, 그 다음 at 잘라 주셨을 때 트랙이 추적하다죠. 무엇을? 구매 물품을. 그렇다면 동사 목적어 완벽하니까 여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 그래서 부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출제 포인트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purcha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urchase는 동사로 구매하다, 명사로 구매, 구매품. 명사할 때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make it possible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make가 몇 형식? 5형식 상태 동사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5형식 상태 동사로 쓰였을 때 목적어 자리 it, 그 다음 보어, 그 다음 to 부정사가 등장한다면 이때 it은 뜻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걸 가목적어라고 하고 to 부정사는 진짜 목적어가 됩니다. 왜 굳이 이렇게 뒤로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길어서. 영어는 길면 어디로 보낸다? 뒤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 make가
오형식 상태동사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주어죠. 뉴 소프트웨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사람, 사물 다 되는 게 상태동사겠지만 사물 주어가 나왔을 때는 100% 오형식 상태나 판단동사만 해당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동사의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문장 해석도 정확하게 맞춰 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어디서 잘라주시면 됩니까? 컴마에서 잘라주시고요. 이너버티브라는 형용사, 패키징이라고 하는 명사. 자,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아주 혁신적인 포장을 만들므로써 부사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분사인 PP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럼 뒤에서 할 때는 반드시 누가 따라다녀야 돼요? 수식어가 따라다녀야 되죠. 근데 컴마 뒤에 수식어가 있나요, 없나요? 컴마에서 그냥 끊겨버렸죠. 더 이상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넣고 싶었으면 여기나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죠. 디자인된 패키징. 근데 뒤로 넘어가는데도 수식어가 없다라는 건 결국 이 자리에 뭘 넣겠다? 명사를 넣겠다라는 얘기죠. 이유는요? 더 확실한 녀석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헷갈리시면 주절에 대명사를 한번 잘 보세요.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reuse their water bott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ir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럼 이 앞에 빈칸을 제외하고는 복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기에 복수가 나와야 한다라는 얘기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람을 만들어요, 디자인을 만들어요? 디자인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B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품사가 동사도 되고 뭐도 된다? 명사도 된다는 얘기죠. 디자인은 동사로 무슨 뜻입니까? 디자인하다, 그리다 또는 계획하다의 뜻도 되죠. 그래서 디자인 역시 플랜이랑 유사 단어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엔 부사를 잠시 끊어주면 앞에 뭐가 있다? have. have 동사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는 짝으로 나와야 됩니다. 가지다, 먹다, 시키다의 명사인 목적어 또는 PP 완료 시제, 그 다음 두 번째 to 부정사. 그렇다면 ing 빼고는 다 가능하죠. 왜? 아까 제가 purchase가 뭐도 된다고 했어요? 명사도 된다라고 했죠. 그럼 결국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부사. 부사는 누구 빼고 수식하죠? 명사 빼고. 그 다음 to 부정사는 부사가 수식해줄 때 to와 동사 원형 사이입니까? to 앞입니까? 뜻은 얘가 가지고 있죠. 그럼 부사는 to와 동사 원형 사이에 써줘야겠죠. 그러니 역시나 D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건 완료 시제인 A번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부사가 to 부정사를 어디서 수식해주고 명사는 수식을 못한다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같은 경우엔 일단 첫 번째로 대시 등장했고 A, B, C, D가 명사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을 나타내는 who, 사물을 나타내는 which, 그리고 나서 동사 목적어만 나온다면 이때는 주어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s를 붙일지 안 붙일지는 누가 결정하게 된다? 앞에 나온 명사, 이걸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s가 안 붙었으면 동사 s를 붙여주고 여기에 s가 붙어있으면 동사 s를 안 붙여주면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의 목적어 자리는 동사에 s가 붙은 걸 보니 단수다, 복수다? 단수라는 얘기고, 단수가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 누구? 원과 이더죠. 근데 중요한 건 이더는 몇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근데 지금 총 몇 개래요? 네 개. 그럼 네 개 중에 하나는 이더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체크 되네. 이렇게 두 가지가 포인트가 돼서 역시 적용이 되는 복합성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살펴보시도록 하면 어디서 끊어주시면 됩니까? and 끊어주시면 되고 next monday는 우리 last, next, this 이런 거 다음에 시간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every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 전체가 뭐로 바뀌어요? 시간 부사로 바뀌게 되죠. last year, next year, this year, every year. 그럼 얘도 역시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access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동사로 쓰일 수 있나요? 일단 뭐가 필요해요? 동사일 때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근데 목적어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제외. 그럼 명사일 때 access는 무슨 뜻입니까? 접근, 권한.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없습니다. 근데 앞에 주어랑 같아야 되죠. 왜? 무슨 동사니까? 피동사. 근데 주어에 entrance, 후문. 문은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걸 같이 동격화 시킬 수 없으니까 C번 제외, D번 제외. 그 다음 타동사의 ing니까 역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가능한 건 형용사 보어인 A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RC뱅크로의 뒷문은 리페어, 수리로 인해서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접근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러는 다닐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음 37번 보도록 합니다. 자, 37번은 명사 앞에 누구의 자리? 형용사. 그 다음 부사가 있으니까 명사는 더더욱 된다 안 된다? 안 되겠고요. 동사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분사인 C번만 들어가게 되죠. highly는 무슨 뜻입니까? 부사로 매우라는 뜻으로 얘는 주로 형용사나 PP 수동형 문사를 수식해 주게 됩니다. 하이는 형용사나 부사. 부사로 무슨 뜻? 높게 라는 뜻으로 높이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수식할 때 써주게 되죠. 그래서 이미 하이라는 단어 자체에 어떤 품사가 포함되어 있다? 부사가 이미 되기 때문에 하이리는 다른 뜻의 부사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38번 보도록 합니다. in 잘라주시면 앞에 there라는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 뒤엔 누구 자리? 명사. 그러니 D번만 들어갈 수 있겠죠. 참고로 participate in 일형식 자동사로 참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녀석은 take part in. 그 다음 attend가 삼형식 타동사일 때. 왜 제가 삼형식 타동사라는 얘기를 꼭 붙여줄까요? attend가 to랑 같이 쓰이는 일형식 자동사로도 쓰이는데 이때는 돌보다 시중들다 라는 뜻으로 아예 바뀝니다. 그러니까 attend 역시 자동사와 타동사일 때 뜻이 다르다는 점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3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확인해 보시면 A, B, C, D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선행사가 보입니다.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 그 만드는 건 which. whose라는 게 무슨 격이죠? 소유격.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뭐 등장했다? 동사. 그럼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그래서 답은 A번 who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0번 보도록 합니다. 40번 같은 경우엔 누구 자리? 주어 자리. 주어 자리니까 안 되는 건 them. 무슨 격? 목적격. 말 그대로 목적어 자리. their. 소유격. 뭐 필요하다고요? 명사. themselves. 제귀 대명사. 제귀 대명사는 누가 다시 돌아온 거?
주어가 다시 돌아온 거. 이 말은 주어 자리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나타내죠. 근데 theirs는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 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어디든 가리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번의 답은 바로 소유 대명사인 theirs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체크 됐나요? 자, 오늘 저희가 전반적인 문제들을 쭉 풀어나가 봤는데요. 오늘 푸신 문제들은 품사, 어형에 관련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문제도 있지만 동사나 관계대명사를 묻는 복합 문제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700, 800 이상을 맞춰 나가시려면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좀 더 빠르게 풀어 나가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남은 기간 동안 역시 매일같이 이렇게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할 건데 아마 우리가 앞으로 남은 것들은 동사 구조를 좀 더 심화적으로 풀어보는 문제, 그 다음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좀 더 구별하는 것, 그 다음 어휘를 외울 때 토익은 아무래도 비즈니스와 관련됐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 뜻이라도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어휘 특강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카페에 제가 링크를 다시 따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 편집이 다 된 상태에서 오늘 했던 강의도 녹화본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필기 못하신 부분 같은 거 있으시면 카페에 무료 무사고 특강 게시판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특강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